이번 시간에는 전산세무 2급 112회 실무를 해볼게요. 자, 설치부터 할까요? 자, 112회 들어가서 112회 수업용 데이터. 자, 전산세무는 2교시죠. 2교시 텍스 예스. 자, 수험 번호는 그죠? 1, 2, 1, 5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끝에 2. 그 다음에 본인 성함 쓰시고, 설치. 자, 그 다음에, A형의 체크. 연습할 때는 A형, B형 뭐 중요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감독관 번호 2480이네요. 2480. 일단은 설치를 하고 창은 잠깐 내려놓고 이제 분계를 일반 전표 풀고 입력을 할게요. 일반 전표. 자, 1번 문제. 단기 매매 증권으로 분류되는 단타의 주식 5,000주 이거를 2,000원에 매입했대요. 자, 매입 수수료는 매입 가격의 1%. 자, 단기 매매 증권은 수수료 따로 쓰죠. 뭐 매도나 만기는 수수료가 있으면 포함하지만 단기 매매 증권은 수수료를 따로 쓴다. 그래서 단기 매매 증권 여기 뭐가 와야 돼요? 수수료 비용. 그리고 단기 매매 증권의 수수료 비용만 984예요. 다른 거는 500번대, 800번대 따지잖아요. 그죠? 근데 단기 매매 증권의 수수료 비용은 984번을 쓴다. 자, 일단 단기 매매 증권 얼마예요? 5,000주 곱하기 2,000원 하면 250, 1,000만원이에요. 1,000만원. 자, 수수료는 1,000만원에 1%니까 10만원이죠. 이렇게 수수료 비용 10만원. 자, 모두 어디서 나갔어요? 보통예금 통장에서. 보통예금. 그러면 1,010만원. 이렇게 되겠죠. 됐죠?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 5월분 급여지급 시 원천 징수한 소득세 300만원, 지방소득세 30만원을 보통예금 계좌로 나갔어요. 보통예금 통장에서. 자, 그러면 대변의 보통예금. 뭐 분기 어려운 건 아니에요. 보통예금 두 개 더하니까 330만원. 이렇게. 자, 월급 줄 때, 그죠? 이거 원천 징수한 거 뭐예요? 예수금이죠, 예수금. 그래서 차변의 예수금 얼마다? 330만원이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 대주주로부터 업무용 토지를 무상으로 기증받았대요. 토지의 취득세는 2,000만원. 취득세 등록세는 뭐예요? 원가 포함이에요. 원가 포함. 토지의 공정가치가 시가죠. 토지의 시가는 3억 5천. 더하니까 3억 7천. 이렇게 되겠네요. 자, 차변의 토지 3억 7천.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일단은 토지 가격은 무상으로 받은 거니까 자산 수중 이익이 얼마예요? 3억 5천. 그 다음에 취득세는 어디서 나갔어요? 보통예금 통장에서. 그래서 보통예금 2천. 이렇게 되겠죠. 자, 다음 문제 4번. 자, 액면가액 3,500만원 사채를 3,410만원에 발행하고 대금은 전액 보통예금. 자, 사채를 발행하면 대변의 사채죠. 사채도 자본금처럼 액면 금액을 써요. 액면 금액. 그러니까 액면이 3,500만원이에요. 이렇게 써주고 얼마에 발행했다? 3,410만원에. 돈 어디로 들어왔어요? 보통예금 통장으로. 그래서 보통예금 통장에 3,410만원. 이렇게 되겠죠. 차액이 차변에 생기면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차액이 대변에 생기면 사채 할증 발행 차금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차액이 차변에 생겼으니까 사채 할인 발행 자금. 이렇게 되겠죠. 자, 차액이 얼마 생겨요? 90만원.
이렇게 되겠죠. 90만원. 됐죠? 자, 그 다음에 5번 문제. 자, 전기에 발생한 도담에 외상 매출금 10만 달러를 회수하고 즉시 전액 원화로 환가하여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했대요. 자, 일단 그러면 분개부터 해볼게요. 자, 돈이 어디로 들어왔어요? 보통예금 통장에. 그쵸? 보통예금 통장으로 들어왔는데 뭐 받은 거예요? 외상 매출금. 외상 매출금을 받은 거다. 그럼 일단은 10만 달러예요. 10만 달러. 10만 달러. 자, 곱하기 외상 매출금은 그쵸? 작년 1150원 환율을 따져야 되겠죠. 그죠? 곱하기 1150원. 이거 계산하면 얼마 나와요? 1억 1500이 나오죠. 1억 1500. 그러니까 외상 매출금은 1억 1500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렇게. 자, 그런데 보통예금은, 그쵸? 보통예금은, 자, 10만 달러 곱하기 지금 환율 1250원이에요. 1250원. 이렇게. 자, 그럼 얼마 나와요? 1억 2500.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보통예금은 1억 2500이 나온다. 자, 차액이 차변에 생기면 외환차손, 차액이 대변에 생기면 외환차익. 차변이 대변에 생겼죠. 그래서 외환차익이에요. 외환차익 얼마? 1000만원. 10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그쵸, 환율 계산 잘 해야 되겠죠. 외상 매출금은 환율이 1150원. 그 다음에 지금 돈은 10월 20일 날 받았으니까 돈 받은 거는 10월 20일 환율 적용하면 되겠죠. 이렇게. 됐죠? 자, 그러면 일반 전표가 끝났으니까 입력을 해볼게요. 입력. 자, 프로그램 여시고 일반 전표 클릭, 일반 전표 클릭. 1번부터 입력해 볼게요. 날짜는 6월 12일이에요. 0612 이렇게 되겠죠. 6월 12일. 자, 3번 차변에 뭐 있어요? 단기 매매증권. 단기 매매증권. and 금액은 1000만원. 이렇게 해주고 또 차변 엔터. 수수료 비용 있죠. 수수. 그래서 단기 매매증권 수수료 비용은 이걸 써야 돼요. 이거. 그렇죠? 984. and 얘는 10만원이네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4번 대변에 보통예금이니까 103 보통예금 그래서 1010만원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자 2번 문제 7월 9일 ESC 한번 누르고 7월 9일 이렇게. 자, 3번 차변에 예수금 있죠. 예수금 and 330 이렇게. 그 다음에 4번 대변에 103 보통예금 이렇게 되겠죠. 됐죠? 자, 그 다음 3번 문제 7월 21일 자, ESC 한번 그쵸? 21일 이렇게 하고 3번 차변에 뭐 있어요? 토지 and 금액은 3억 7천 해주고 자 4번 대변에 그쵸? 일단 자산 수중이익 여기 있죠? 자산 수중이익이 and 3억 5천 해주고 자,
보통예금 대변에 103 보통예금 2천만원 맞죠? 밑으로 내리고. 자, 이러면 끝이에요. 자, 4번 문제 9월 20일 그래서 ESC 한번 9월 20 그렇죠? 3번 차변에 보통예금 103 보통예금 3,410만원 잠깐만 엔드 안 눌렀네요. 엔드 3,410만원 해주고 또 차변에 사채 할까지 써야 되겠네요.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엔드 금액은 90 이렇게 그 다음에 4번 대변에 사채 이렇게 되겠죠. 3,500 밑으로 내리고 자, 그 다음에 5번 문제 자, 10월 21일이에요. ESC 10월 21일 3번 차변에 103 보통예금이죠. 엔드 1억 2,500 이렇게 그쵸? 차변 끝났고 4번 대변에 외상매출금 108 외상매출금 거래소 써야 되죠. 밑줄을 안 썼네. 125 뿔뿔 이렇게 엔드 125 뿔뿔 자, 또 대변 엔터 외환차익이에요. 외환차익 이렇게 그쵸? 1,000만원 맞죠? 방향키 내리고 그럼 일반 전표가 끝났으니까 ESC 빠져나가면 돼요. 그래서 일반 전표에는 거래처 쓸 거는 꼭 밑줄을 쳐야 돼요. 아까 안 쳤네. 외상매출금만 밑줄을 치면 되겠네요. 자, 이제 메인 매출 전표 할게요. 메인 매출 전표. 자, 메인 매출 전표 1번 볼게요. 기계장치의 내용 연수를 연장시키는 주요 부품을 교체하고 1,650만원 부가세 포함을 대보상사에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하였다. 자, 이에 대해 종이 세금계산을 수취하였다.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자본적 지출. 당연히 그쵸? 주요 부품 교체가 자본적 지출이에요. 내용 연수 연장하는 것도 자본적 지출. 자, 일단 기계장치 이렇게 하면 되겠죠. 기계장치는 네, 자본적 지출은 자산으로 처리니까 기계장치 자, 얼마냐면 그쵸? 1,500에 부가세는 150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차변에 부가세 뭐 써야 돼요? 부가세 대급금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당좌수표를 발행했으니까 뭐다? 당좌예금이죠. 당좌예금. 그래서 1,650만원 이렇게. 자, 그래서 매입조 과세 몇 번이에요? 50일 과세 이렇게 되겠죠. 50일 과세 됐죠? 자, 2번 문제 마케팅 부서 직원의 야식을 참맛 식당에서 그쵸? 현금으로 구입하고 현금 영수증. 자, 지금 보시면 8만원에 8,000원이야. 그쵸? 우리 직원이니까 마케팅 부서니까 800번대 복리후생비. 자, 그래서 여기가 복리후생비 그쵸? 아까 8만원이었죠? 8만원 그 다음에 부가세가 8,000원이에요. 부가세 대급금이 8,000원. 자, 카드로 결제했으니까 미지급금 88,000원 이렇게 되겠죠. 88,000원. 자, 그 다음에 현금 영수증이니까 매입쪽 현금 영수증 그쵸? 60일 현과죠. 현금 영수증 과세 60일 현과 이렇게 하면 되겠죠. 됐죠? 자, 그 다음에 3번 제품 영업관리를 위하여 개별 소비세 과세 대상 승용차 개별 소비세 과세 대상은 불공차를 말하는 거예요. 그죠? 1500cc 빠른 자동차에서 구입하였다. 대금은 보통예금에서 300을 지급하고 나머지는 외상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지금 보시면 차 가격이 2,500에 250이에요. 그쵸? 불공차죠. 그래서 차량 운반구 자, 차변에 차량 운반구 불공이니까 부가세 포함해서 그쵸?
두 개 더하면 얼마예요? 2,750만원. 이렇게 해주고, 일단은 300만원은 뭘로 줬어요? 보통예금 통장에서. 보통예금 통장에서 300만원이 나갔어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외상. 미지급금이죠. 나머지는 미지급금. 그쵸? 얼마다? 2,450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과세 유형은 54불공 이렇게 되겠죠. 됐죠? 자, 4번 문제. 더뷰 상사에게 제품 2,000개, 개당 2만원, 부가세 별도예요. 판매하고 전자 세금 견적을 발급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공급가액의 30%는 보통예금, 나머지는 외상.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일단 제품을 팔았어요. 그쵸? 금액은 요거 보면 되겠죠? 자, 대변에 제품 매출 4천만원, 40, 이렇게. 그 다음에 부가세 400이죠. 부가세 예수금이 400만원. 이렇게 되겠죠. 자, 일단은 돈 받은 거 보시면, 어디 갔어? 공급가액의 30%, 그쵸? 그러면 얼마야? 3, 4, 12. 1200이야. 1200을 뭘로 받았다? 보통예금. 보통예금. 1200. 그 다음에, 그쵸? 나머지는 외상. 그리고 나머지는 외상 매출금이죠. 나머지는 외상 매출금. 나머지 얼마 나와요? 3,200. 이렇게. 자, 매출 쪽, 그쵸? 과세고, 세금 계산서. 기본이죠. 10일 과세. 10일 과세. 이렇게 되겠죠. 됐죠? 그 다음에 5번. 자, 5번 문제 읽어볼게요. 오늘은 11월 30일 미국의 KIM사에 6만 달러를 직수출하고, 직수출이면 뭐예요? 16수출이죠. 수출대금 중 3만 달러는 11월 30일 오늘 보통예금 통장으로 받은 거예요. 그 다음 나머지는 12월 5일날 받기로 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분계를 잠깐 볼까요? 제품을 팔았으니까 제품 매출. 이렇게. 자, 6만 달러 팔았는데 이 중에 3만 달러는 오늘 보통예금 통장에 들어왔어요. 이렇게. 보통예금 통장에 들어왔어요. 나머지는 나중에 받을 거니까 외상 매출금이 되겠죠. 자, 그러면 3만 달러는 오늘 받았으니까 오늘 환율, 그쵸? 1310원 적용하면 3만 달러 곱하기 1310원 하면 3930만원이 나와요. 30만원. 이렇게. 자, 외상 매출금 우리 12월 5일날 받는다고 해서 12월 5일 환율을 적용하면 안 돼요. 그쵸? 사실 미래 환율을 우리가 알 수가 없어. 자, 현재 오늘이 11월 30일이에요. 오늘 외상으로 파는 거야. 그럼 당연히 오늘 환율. 그래서 나머지 3만 달러도 이게 똑같아요. 이렇게. 오늘 환율 1310원 하면 얘도 얼마 나와요? 3930 이렇게 되겠죠. 그쵸? 두 개 더하면 얼마예요? 7860 이렇게. 그쵸? 자, 과세 유형은 직수출이니까 16 수출 이렇게 되겠죠. 16 수출. 자, 그래서 메인 매출전표 입력을 하면 되겠죠. 자, 1번부터 메인 매출전표 1번부터 입력을 같이 해볼게요. 자, 프로그램 열고 자, 메인 매출전표 클릭. 메인 매출전표 클릭. 자, 1번 문제 7월 2일이에요. 그쵸? 0702 이렇게 7월 2일. 자, 과세 유형은 50일 과세죠. 그쵸? 품목은 뭐 기계장치, 기계 이렇게 써도 되죠. 품목은 채점 대상이 아니니까 간단하게 써도 돼요. 일단은 기계장치
1500, 부가세 150. 자, 거래처는 대보상사죠. 대보상사 해주고, 자, 전자 있나요, 없나요? 잘 보시면, 여기 보시면, 종이세금계산서니까 전자가 아니야. 전자세금계산서가 아니라 종이세금계산서니까 전자는 없다. 그래서, 자, 전자는 여기 비워둬야 돼. 그냥 방향키 옆으로 이렇게 가세요. 자, 그 다음에 분계는 무조건 3번으로 할게요. 자, 그러면 원재료가 아니라 뭐예요? 차변에 기계장치죠. 그래서 원재료를 기계장치로 바꿔주면 되고, 그쵸? 그럼 차변은 끝났죠? 자, 4번 대변에 당자예금 몇 번이다? 102 당자예금 금액 1650만원 맞고, 그러면 바꿀 거 없고 엔터. 자, 2번 문제 7월 24일이에요. 7월 24일. 그럼 ESC 한번 누르시고 24일 이렇게 해야 되겠죠. 자, 과세 유형은 60일 현과죠. 현금 영수증 과세. 자, 복리후생비 뭐 간단하게 쓸게요. 자, 카과 현과 건별은 그죠? 카과 현과 건별은 부가세 포함된 금액. 그래서 얼마 입력해야 돼요? 88,000. 이렇게. 그러면 엔터 치면 자동으로 나눠지죠. 자, 그 다음에 거래처는 참맛 식당. 분계는 3번. 이렇게. 자, 원재료를 뭘로 바꿔주면 돼요? 복리후생비. 800번대 판매비와 관리비 거. 그쵸? 끝에 거. 요거 해주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4번 대변에 뭐 있어요? 101 현금. 합계 맞죠? 엔터.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3번 8월 1일이에요. ESC 한번 누르고 이쪽으로 가서 8월 1일 이렇게. 자, 과세 유형은 54 불공이죠. 54 불공 이렇게. 차량 운반구 쓸게요. 자, 불공은 입력할 때 그쵸? 분계는 합쳐서 하지만 여기는 정보를 입력하니까 합치기 전 금액 얼마 입력해야 돼요? 2,500 부가세 250. 거래처는 빠름자동차네요. 빠름자동차. 자, 전자 있죠? 1번 전자. 그 다음에 불공 사유는 꼭 써야 되니까 F2. 자, 자동차 불공은 3번이잖아요. 그죠? 3번 이렇게 해주고 분계 3번. 자, 원재료가 아니라 뭐예요? 차량 운반구예요. 차량 운반구. 그쵸? 우리가 불공을 선택했기 때문에 얘가 자동으로 합쳐주는 거야. 분계가 여기가. 자, 그 다음에 차변 끝났죠? 4번 대변에 뭐가 있어요? 보통예금 103 보통예금 300 해주고, 그 다음에 또 4번 대변에 미지급금 253 미지급금 합계 맞죠? 그러면 엔터. 자, 다음 문제 4번 8월 17일 그쵸? ESC 한번 누르고 17일 이렇게. 자, 과세 유형은 뭐예요? 10일 과세 해주고, 제품 팔았으니까 제품이라고 쓸게요. 자, 금액은 4,000만원이에요 40 뿔뿔. 거래처는 더뷰 상사 해주고, 자, 전자 있죠? 1번 전자, 3번 혼합. 자, 제품 매출 부가세는 맞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차변에, 3번 차변에 103 보통예금이 1200, 12 뿔뿔. 그 다음에 또 3번 차변에, 그쵸? 108 외상매출금 3200. 그럼 다 된 거죠. 엔터. 자, 5번 문제 11월 30이에요. 11월 30 ESC 한번 11월 30 이렇게. 자, 유형은 16 수출이죠. 16 수출 제품이라고 쓰고, 자, 금액은 얼마예요? 7,860만원 이렇게. 자, 거래처는 KYM 그쵸? K만 쓸게요. KYM 있죠? 자, 영세 구분. 그쵸? 여기 영세 구분에서 F2. 직수출이면 1번. 그죠?
그러니까 16 수출은 1번, 12 영세면 3번 이렇게 돼요. 그럼 지금 16 수출이니까 1번을 선택하면 돼요. 엔터. 자, 수출 신고 번호가 없죠? 없으면 그냥 엔터. 자, 분계 3번. 자, 그랬더니 대변의 제품 매출은 맞아요. 이제 차변만 입력하면 되겠죠? 3번 차변에, 그쵸? 뭐가 있어요? 103 보통예금. 얼마다? 3,930만원. 이렇게. 그 다음에 또 차변에 외상 매출금 108 외상 매출금 똑같죠? 금액. 그러면 엔터. 자, 그러면 메인 매출도 입력이 끝났으니까 ESC 빠져나가면 되겠죠. 자, 메인 매출 끝났고, 그 다음에 큰 문제 3번 부가세 부속 서류. 자, 이익이 확정 부동산 임대 공급 명세서네요. 부동산 임대 공급 명세서 뭐 어렵진 않아요. 자, 프로그램 열게요. 그래서 부가세에, 그쵸? 부동산 임대 공급가 명세서 클릭. 자, 몇 기예요? 보시면 이익이 확정이니까 10월부터 12월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죠. 자, 책 보면서 같이 입력할게요. 지금 보시면 거래처를 불러와야 돼요. F2 눌러서 어느 회사랑 계약했냐면 삼정테크, 그죠? 삼정테크. 그래서 삼정테크 이렇게. 자, 동 써있죠? 2동, 층은 1층, 그쵸? 호스는 103. 엔터. 자, 여기 면적은 100이라고 돼 있네요. 100. 그 다음에 용도는 사무실. 이렇게. 그러면, 자, 임대기간이 두 줄인 이유가 뭐예요? 그쵸? 여기 두 줄로 나온 얘기는 임대기간이 끝난 거야. 임대기간이 끝나갖고, 그쵸? 2년간 지금 자동 연장하려고 그런 거야. 연장을 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줄 먼저 입력하고 두 번째 줄 입력할 거예요. 자, 첫 번째 줄부터 입력을 하면 되겠죠. 일단은, 자, 임대기간 2021년 11월 1일, 그 다음에 부터, 그죠? 2023년 10월 31일까지. 이렇게. 자, 보증금, 그쵸? 보증금은 5천이에요. 50 뿔뿔. 그 다음에 월세가 200만원이고. 이렇게. 그 다음에 관리비가 50만원. 이렇게. 자, 엔터를 쭉 칠게요. 이렇게. 자, 엔터를 쳤더니 커서가 1로 넘어갔어요. 그죠? 보통 한 줄이면 1로 넘어가잖아요. 그죠? 이쪽 줄로 넘어갔다는 얘기는, 그쵸? 갱신하라는 거예요. 여기. 갱신. 자, 엔터를 딱 치면 찍히죠. 그럼 두 번째 줄 입력하면 돼요. 2023년 11월 1일부터, 여긴 돼 있죠? 2025년 10월 31일. 이렇게. 자, 보증금은 6천이에요. 6천 해주고, 월세가 200만원 해주고, 관리비가, 한 칸 50만원 해주면 작성이 끝난 거죠. 자, 작성은 다 됐는데, 우리 시작할 때 이걸 꼭 확인해야 돼. 이자율. 자, 이자율은 2.9%를 가정한다. 이거 꼭 처음에 시작할 때 확인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자, 이자율이, 잘못 눌렀어요, 뭐를. 자, 여기 보시면, 여기 이자율 있죠? 여기 눌러서, 다행히 2.9네. 그쵸? 2.9. 다르면, 다 만들고 나서 고쳐도 돼요. 이렇게. 지금 고쳐도 상관은 없다. 만약에 다르다면. 이렇게. 그러면, 부동산 임대공급 명세서가 다 작성이 다 된 거예요. 자, ESC 저장하고 빠져나가면 되겠죠. 저장, yes. 하면 끝난 거죠. 자, 됐죠? 그 다음에 2번, 부가세 신고서겠죠. 부가세 신고서 작성하래요. 자, 일기예정 1월부터 3월. 자, 프로그램 열어서 부가세 신고서. 자, 일기예정이니까 1월부터 3월, 그쵸? 1월부터 3월 이렇게 되겠죠. 1월부터 3월. 자, 책 보면서 같이 입력할게요. 책 보면서. 자, 보시면 일단 매출 쪽 전자세금계산서, 전자세금서 여기죠. 세금계산서 3억 5천에
그쵸? 3,500. 그 다음에 현금 영수증. 현금 영수증이면 여기죠. 그쵸? 현금 영수증이 1200에 120 됐어요. 그 다음에 3번 자료 보면 부동산 임대공급 명세서에서 작성된 간주임대료. 간주임대료는 증빙이 없기 때문에 어디로 들어가요? 과세기타에 여기다 입력하면 돼요. 과세기타. 그래서 28만 7,600원을 입력하면 부가세가 10% 자동으로 찍히겠죠.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매입 쪽 볼게요. 자, 매입 쪽에 뭐가 있냐면 전자세금계산서 수취분 일반 매입이 1억 1,000만 원이래. 자, 이 중에 업무용 토지 취득 관련 법무사 비용 얼마예요? 35만 원에 35,000원 이렇게 돼 있어요. 자, 토지 취득 관련 법무사 비용은 토지 이렇게 분개해요. 그래서 고정 매입에 일단 고정 매입에 30 문제를 다시 볼까요? 자, 자세하게 안 읽어서 그래요. 자, 보면은 자, 지금 보시면 전자세금계산서 수취분 일반 매입, 여기 일반 매입이라고 돼 있네요. 일반 매입이 총 그쵸? 1억 1,000만 원인데 그 중에 토지 취득 관련 그쵸? 법무사 비용 30원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일반 매입 전체 금액을 이걸 써야 되겠네. 그쵸? 그래서 자, 일반 매입에다가 그쵸? 얼마를 써요? 1억 1,000. 부가세는 1,100만 원. 자, 그런데 이렇게 썼죠? 그런데 그 중에 35만 원은 토지 취득과 관련이니까 뭐가 돼요? 불공이야, 이거. 얘는 불공이야. 그래서 불공에 한 번 더 입력해 줘야 되겠죠? 불공에다가 불공 어디에요? 공제받지 못할 여기. 불공에다가 35만 원에 그쵸? 35,000원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또 보시면 자, 여기 보면 그쵸? 고정자산 매입이 총 4,000만 원이에요. 그 중에 뭐가 포함되어 이건 다 뭐야? 자, 개별 소비세 과세 대상 업무용 승용차래. 이게 4,000만 원짜리가. 그쵸? 일단은 그러면 자, 고정자산이 얼마다? 4,000만 원에 그쵸? 부가세 400 이렇게. 근데 얘도 불공이잖아요. 그죠? 불공이니까 여기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 여기다가 같이 입력해야 돼요. 그러면 얼마가 돼요? 4,035만 원 이렇게. 얘는 35,000원 그쵸? 400만35,000원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됐죠? 자, 그 다음에 또 보시면 3번 보면 신용카드 매입 그쵸? 신용카드 매입이 일반 매입이 5,000만 원이 있어요. 그 중에 접대 관련 카드 사용은 500이래요. 자, 신용카드는 불공이라는 개념이 있다 없다? 없다. 신용카드는 불공이 없어요. 조금 어렵게 나올 수도 있는데 자, 그러니까 얘 500만 원을 입력해야 안 돼요. 안 하죠. 얘는 그냥 어디다 쓸까요? X에 X. 신용카드 불공은 일반 조비에 입력하기 때문에 매입 매출 전비에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부가세 신고서에 반영이 안 된다는 얘기죠. X. 이렇게. 그러면 여기에서도 얘를 빼야 되겠죠. 500은 공제가 안 되는 거야. 그 대신 그쵸? 그러니까 여기 얼마다? 4,500. 그쵸? 여기는 450 이렇게 바꿔줘야 되겠죠. 다시 신용카드 일반 매입이 아까 총 5,000이었어요. 5,000에 500이었는데 접대 관련 카드 사용한 거 접대 관련이니까 불공이잖아요. 그죠? 근데 신용카드 불공은 그쵸? 매입 매출 전표 안 들어가요. 1번 전표 해야 되니까 부가세 신고서에도 반영이 안 돼. 그래서 X. 그럼 빼야 되는 거니까 여기서도 빼야 돼. 이해 갔죠? 그래서 자, 프로그램 신용카드. 자, 신용카드는 어디다 입력해요? 그 밖의 공제. 그 밖의 공제 클릭해서 그죠? 여기 그 밖의 공제 쭉 따라가면 여기 있죠? 이렇게. 자, 무슨 매입? 일반 매입. 그러니까 일반 매입에 얼마 입력한다? 4,500. 여기는 450.
이렇게 입력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기타 자료, 매출 및 매입에 대한 전자세금이라는 적법하게. 그 다음에 뭐 돼 있네요. 근데 여기까지가 입력이 다 끝난 거예요. 그쵸? 가산세는 없고. 일단은 ESC 저장을 할게요. 저장. 자, 됐어요. 그 다음에 3번 보면 전자신고. 뭐 이것도 많이 해봤기 때문에 그죠? 해볼게요. 자, 일기 확정이에요. 일기 확정. 프로그램 열어서 여기 전자신고 클릭하고, 자, 일기 확정이니까 언제요? 4월부터 6월 쭉 엔터 치세요. 그러면 이런 게 나왔죠. 그죠? 일기 확정 부가세 신고, 이거를 어떻게 파일로 만들어야 돼요. 파일로 만드는 게 이게 제작이에요. 제작 클릭해서 누르면 그 B번 하라고 돼 있죠. 거기 보면 B번 뭘로 만들으래요? 1300, 1300. 그러면 여기다가 1300, 1300. 밑에도 1300, 1300. 똑같이 하면 되겠죠? 확인. 자, 그럼 다 만들었어요. ESC 빠져나오고, 그 다음에 밑에로 들어가는 거예요. 국세청 홈택스 전자신고 변환 클릭해서, 자, 원래는 로그인 하는 건데 여기 안 눌려요. 그죠? 로그인 했다 치고 요 X를 누르면 되겠죠. X 누르고, 자, 중간에 보면 여기 찾아보기가 있어요. 찾아보기 클릭해서 거기 경로도 지정돼 있죠. C 드라이브에. 그죠? C 드라이브 클릭하면 C 드라이브 맨 끝에 있어요. 여기 있죠. 이걸 갖고 오면 돼요. 선택하고 열기. 그럼 밑에 이렇게 보이죠? 이거 순서대로 다 누르면 돼요. 자, 형식 검증하기. B번 물어봤죠? 아까 우리 B번 만든 거 있죠? 1300, 1300 하고 확인 누르면 일단 된 거예요. 그 다음에 형식 검증 결과 확인 누르고 내용 검증하기. 그 다음에 내용 검증 결과 확인. 그 다음에 전자파일 제출. 여기가 끝이 아니에요. 최종적으로는 여기 이 전자파일 제출하기를 눌러야 돼요. 그러면 확인 하면 이런 창이 뜨죠. 이런 창까지 나와야 끝이에요. 닫기 누르면 돼요. 닫기 하고 빠져나오면 되겠죠. 이렇게 전자신고가 끝난 거예요. 뭐 어려운 건 없죠. 그 다음에 결산을 할게요. 결산. 자, 결산 1번 보시면 3월 22일에 장기 투자 목적으로 바른상사의 비상장 주식 만주를 730만원에 취득했대요. 자, 그러면 일단은 매도 가는 증권이죠. 그죠? 매도 가는 증권. 자, 매도 가는 증권인데 취득은 얼마예요? 730만원. 이렇게. vs 비교. 자, 근데 이게 지금 현재 가치가 얼마냐면 850원이야. 850원. 그러면 만주 곱하기 850원 하면 얼마가 나와요? 850만원이 나오죠. 850만원. 이렇게. 그러면 늘었죠. 그쵸? 증가 얼마예요? 120. 그쵸? 120만원만큼 증가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쵸? 증가했으면 평가이익, 줄었으면 평가손실이잖아요. 그죠? 늘었으니까 차변에 매도 가능 증권이 늘었어요. 얼마? 120만원. 대변에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 그쵸? 120. 이렇게 되겠죠. 자, 매도하는 증권, 매도하는 증권 평가이익. 자, 2번 보면 12월 30일에 장부사 현금보다 실제 현금이 102,000원 적은 것을 발견하여서 현금가부족으로. 자, 일단은 현금가부족이 있어요. 그쵸? 현금가부족 처리한 게 있어. 그걸 반대쪽으로 없애주려는 거죠. 그러면 현금가부족이 차변에 있었는지 대변에 있었는지를 따져봐야 돼요. 자, 실제가 기준이야. 장부상 현금보다 실제가 102,000원 적었대. 그러면 현금이 나갔으니까 적었겠죠. 대변에 현금. 이렇게.
그쵸? 반대쪽. 그럼 여기가 현금과 부족. 이렇게 할 수 있어요. 현금과 부족이 차변에 있는지 대변에 있는지 알아야 반대쪽을 없애주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어디예요? 현금과 부족이 차변에 있구나. 그러니까 대변으로 없애줘야 돼요. 그래서 대변에 현금과 부족을 없애주고 얼마예요? 102,000원. 102,000원. 이렇게. 자, 반대쪽은 그죠? 뭐예요? 차변이 부족하면 잡손실, 대변이 부족하면 잡이익이에요. 그죠? 그래서 잡손실 102,000원.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잡손실 102,000원. 자, 3번도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그죠? 마이너스 통장 정리하는 거예요. 마이너스 통장 정리는 차변의 보통 예금, 대변의 단기 차입금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쵸? 그래서 차변의 보통 예금 3,542만 3,800원. 대변의 단기 차입금 3,542만 3,800원. 자, 단기 차입금은 거래처 써야 되죠? 밑줄, 이렇게. 자, 3번 끝나고 이제 4번 볼게요, 4번. 4번. 자, 3월 1일 영업부 사무실에 대한 화재보험료. 그쵸? 올해 3월부터 내년 2월까지네. 120만원을 전액 납입하고 전액 비용으로 처리했대요. 자, 보험료 비용 처리했는데 내년 게 포함되어 있죠? 그럼 내년 거 계산해야 돼. 내년 몇 개월? 내년 2개월. 여기 내년 개월수이죠. 그러면, 자, 120만원. 그쵸? 120만원 곱하기 12분의 2잖아요. 그죠? 12분의 2. 이렇게 표시할 수 있겠죠? 12분의 2 하면 얼마 나와요? 20만원. 120만원 곱하기 2 나누기 12 이렇게 하는 거니까. 그래서 20만원 나온다. 자, 비용의 이연이죠. 그럼 차변은 뭐라 그래요? 선급 비용. 선급 비용 20만원. 해주고, 대변의 보험료 20만원. 이렇게 하면 분기가 끝나죠. 그쵸? 자, 5번은, 그쵸? 자, 퇴직금 추계액이 기본이야. 추계액이 3억인데, 지금 잔액이, 6천만원 있으니까 빼면 돼요. 빼면 돼요, 이렇게. 그쵸? 추계액에서 뭘 뺀다? 잔액을 뺀다. 그러면, 한번 여기다가 추가를 해볼게요. 자. 그럼 나온 걸 뭐라 그래요? 추가 설정이라고 그래요. 추가 설정. 추가 설정. 자동으로 할 건데, 일단은, 그럼 얼마 나와요? 2억 4천. 2억 4천. 그쵸? 얘는 8천. 이렇게. 자, 그래서, 쟤는 자동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생산부, 그러니까 500번대가 2억 4천. 그리고, 800번대가, 8천. 자동 결산 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자동 결산 하나뿐이 없고 분계가 1번, 2번, 3번, 4번이에요. 4개를 일반 전표에 입력하고 그 다음에 자동 결산을 그쵸 결산자로 입력해 하면 되겠죠. 자, 프로그램 열어서 자, 회계 관리에 일반 전표부터 일반 전표 클릭. 자, 12월 31일 그쵸? 결산 분계는 다 일반 전표 12월 31일 날 입력하면 돼요. 자, 3번 차변에 매도 가능 증권이죠. 매도 가능 증권. 자, 얘도 장기 투자 목적이니까 두 번째 걸 써야 돼요. 이거 두 번째 거 해주고, 자, 금액은 120. 이렇게. 그 다음에 4번 대변에 매도 가능 증권 평가이익이에요. 매도 가능 증권 평가이익 120.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2번. 자, 3번 차변에 뭐 있어요? 잡손실 엔드 금액은 102,000원.
102,000원. 자, 4번 대변에 현금 가부족. 현금 과까지 써야 돼. 현금 가부족 102,000원.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 차변에 보통예금이에요. 그죠? 103 보통예금 and 3,542만 3,800원 해주고 4번 대변에 그쵸? 단기 차입금 거래처 써야 되죠. 우리은행 이렇게 됐죠? 자, 그 다음에 4번 그쵸? 4번 문제. 자, 3번 차변에 선급비용이 얼마가 있다? 20만원. 그 다음에 4번 대변에 보험료, 그쵸? 보험료 800번 대 영업부니까 800번 대, 그쵸? 보험료를 선택해야 돼요. 20만원. 자, 그러면 분계는 다 됐어요. 그죠? ESC 빠져나오고 이제 5번 자동결산 할 거야. 자동결산. 요거, 그쵸? 공장이 2억 4천, 사무실이 8천, 이거예요. 프로그램 열고, 결산자료 입력이에요. 결산자료 입력 클릭. 자동결산은, 자, 엔터. 자, 공장 쪽, 매출총액 기준으로 위에가 공장이죠. 공장 쪽에 퇴직급여 전입액이 있어요. 이거죠. 퇴직급여 전입액 2억 4천. 됐죠? 그 다음에 사무실 쪽도 퇴직급여 전입액 있죠. 여기. 아까 얼마 나왔어요? 8천만원. 그죠? 8천. 이렇게. 다 입력했으니까 뭐 누른다? 전표 추가. F3 눌러도 돼요. 전표 추가하면 분계가 자동으로 생겨요. 그래서 자동 결산이다. 자, ESC 빠져나가면 결산이 끝난 거죠. 자, 큰 문제 5번 원천징수. 자, 1번은 급여자료 입력이네. 그죠? 자, 박정수의 7월분 급여자료 입력과 그 다음에 원천징수 이행상 신고서를 작성할 거야. 원천징수 이행상 신고서. 그 다음에 전월 미환급세액이 15만원 있대요. 이 전월 미환급세액은 원천징수 이행상 신고서 할 때 입력하는 거죠. 그쵸? 자, 내용이 뭐 어려운 건 별로 없어요. 그죠? 기본급 있고 직책수당 당연히 과세. 식대는 식대 외에 현물 식사도 함께 제공하고 있다. 그쵸? 식대도 주는데 밥을 주면 뭐예요? 과세가 돼요. 그래서 식대 과세죠. 과세. 얘는 과세로 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연구보조비는 비과세예요. 비과세 됐고, 그 다음에 육아수당 6세 이하면 비과세 맞죠? 그래서 6세 이하니까 얘는 뭐다? 비과세. 그래서 지금 얘는 비과세. 그쵸? 얘도 비과세. 칸이 좁네. 이렇게 되겠죠. 비과세. 자, 한번 프로그램 들어가 볼게요. 자, 프로그램 원천징수에, 그죠? 원천징수에 급여자료 입력 클릭. 자, 일단은 수당공제부터 맞춰볼게요. 수당공제부터. 자, 일단 기본급 자, 기본급이 있으니까, 그쵸? 사용여부 열으면 되고, 상여는 없죠. 그래서 사용여부를 부로 놓으면 돼요. 그 다음에 직책수당 있고, 그 다음에 월차수당 없으니까 없는 건 식대는, 그쵸? 비과세가 아니라 과세니까 일단 이거 부로 놓을게요. 부로 놓고, 과세 식단을 좀 이따 만들게요. 자, 자가운전 보조금 없죠? 자가운전 보조금도 그쵸? 자, 그 다음에 야간근로수당 없죠? 얘도 그 다음에 없는 거 써주면 돼요. 일단 식대부터. 과세예요, 과세. 여기 과세로 놓고 식대.
이렇게. 그쵸? 쭉 엔터.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연구보조비. 그쵸? 자, 비과세죠. 2번. 그대로 쓸게요. 기업 연구소 연구보조비 엔터. 자, 비과세는 여기서 F2를 눌러서 찾아야 돼요. 연구 쓰면 보이시죠? 그쵸? 기업 연구소 연구보조비 비과세 있어요. 비과세는 항상 거기에서 F2를 눌러서 찾아야 된다.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도 되겠죠? 그 다음에 육아수당, 그쵸? 비과세잖아요. 그죠? 6세 이하니까 2번 비과세. 그쵸? 육아수당, 이렇게. 여기서 F2. 그러면, 육아수당이 있어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확인 누르고, 밑에, 확인 누르고, 쓰면 되겠죠? 몇 월 급여예요? 7월달. 그쵸? 7월달. 위속 7월 며칠이에요? 31일 이렇게 되어 있네요. 31일 이렇게. 자, 박정수님이죠. 박정수님. 자, 보고 그대로 입력하면 돼요. 일단 기본급은 200. 그 다음에 직책은 30. 그 다음에 식대는 20. 그 다음에 연구 보조비 20. 이렇게. 네, 육아수당도 20.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면 얘도 입력을 해야 되겠죠. 자, 국민연금 11만 2,500원. 그 다음에 건강 88,620원. 그 다음에 장기 11,350원. 그 다음에 고용 23,400원. 그 다음에 소득세 맨 위에 있죠. 39,690 맞고, 그 다음에 지방소득세 3,960 맞잖아요. 그죠? 자, 일단 이건 잘 작성했어요. 그죠? ESC 빠져나가고,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 바로 밑에 있죠.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 작성하면 되겠죠. 자, 몇 월달 귀속? 7월달 귀속. 그쵸? 7월달 지급 이렇게 돼 있죠. 쭉 엔터. 이렇게. 그 다음에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에 왼쪽 맨 밑에 보면 뭐가 있어요? 전월 미환급세. 아까 전월 미환급세 있었죠. 그죠? 얼마? 15만원. 그러면 여기 15만원을 입력하면 돼요. 전월 미환급세액이 있으면. 자, 그럼 다 된 거예요. ESC 빠져나가고 저장 yes 하면 이제 다 끝난 거죠. 급여자료 입력이랑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 다 작성이 됐다. 자, 이제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 김민수님. 자, 일단 들어갈게요. 여기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 클릭. 자, F2 눌러서 김민수 이렇게 들어왔어요. 그러면 여기 문제 보면 여기 이제 부양가족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단 모든 생계를 같이 하며 반드시 급여공제 대상자가 아닌 경우는 부로 입력할 거야. 이렇게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한번 확인해 봐라. 이런 뜻이에요. 자, 클릭하면 여기 부양가족. 부양가족을 다 작성을 해야 되겠네. 그죠? 자, 김민수 있고 그 밑에 나머지 없는 거는 자, 추가를 해야 돼요. 자, 김민수 남성이니까 크게 할 거 없어요. 그 밑에 뭐 있어요? 배우자 몇 번이에요? 잘 모르면 F2 눌러도 돼요. 그러면 배우자는 3번 이렇게 해주고, 성함이 여민지 이렇게, 내국인, 그 다음에 1번 주민번호, 그래서 81-0120-211-8524. 그쵸? 나이가 42세. 일단 배우자로 놓을게요. 그리고 봐야 되겠죠. 배우자 안 됐네. 자, 배우자. 자, 지금 보시면 추가 설명에 근로소득자고 총급여가 500이에요. 총급여는 500까지가 되는 거죠. 그죠? 500이 넘으면 소득이 있는 거고 500까지는 소득이 없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배우자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F2. 누구냐면 자녀야, 자녀. 그쵸? 순서대로 할게요. 자, 그러면 4번. 직계비속. 이렇게. 자, 자녀 이름이 김수지. 내국인. 1번 주민번호. 그래서 1008. 그쵸? 10. 그 다음에 4988221. 자, 13살. 자, 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중학생이고 일시적인 문해 창작 소득이 50만 원 있대요. 문해 창작 소득은 기타 소득이에요. 기타 소득은 300만 원까지예요. 300이 넘어야 그쵸, 소득이 있는 거고 300 안 넘으니까 소득이 없는 거예요. 그럼 20세 이하로 놓으면 되겠죠. 20세 이하. 이렇게. 자, 또 자녀. 그쵸? 4번 자녀. 김지민. 내국인. 1번. 자, 120520 311 8529. 자, 얘도 초등학생이고 소득이 없어요. 그러면 20세 이하죠. 됐어요. 그 다음에 모친. 그쵸? 모친. 몇 번이에요? F2 누르고 직계 존속이니까 1번이네요. 1번 선택하고 한미녀. 자, 1번 주민번호 55121121123251 이렇게 돼 있어요. 자, 68세시고 그죠? 그러면 60세 이상이고 지금 보면 원천징수 대상 금융소득이 1000만원 있대요. 2000만원까지는 그쵸? 괜찮죠? 그래서 2000만원이 안 넘으니까 소득이 없다. 그쵸? 자, 그래서 60세 이상으로 놓으면 되고, 장애인 복지법 장애인이에요. 그럼 그거를 우리가 직접 해주면 되겠죠. 장애인란에, 1번 장애인 복지법. 이렇게. 그러면 부양가족 등록이 다 끝난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뭐가 있어요? 전근무지가 있어요. 전근무지. 저번에도 해봤죠. 어디 가서? 소득명세 클릭하고 여기 종전근무지예요. 여기부터 쓰면 되겠죠. 자, 전에 다니는 회사가 강일전자 이렇게 되겠죠. 강일전자. 자, 종교 관련 없고 그 다음에 사업자 등록번호 205-85-11389 이렇게. 자, 근무기간은 그쵸?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9월 19일까지 근무를 했어요. 자, 그 다음에 급여는 얼마 받았냐면 3,325 그죠? 3,325만원. 그 다음에 상여가 850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쭉 내리면 뭘 입력해야 돼요? 여기 건강보험료 이런 거. 건강보험료 그 밑에 보이시죠? 자, 건강보험료가 143만, 그쵸? 143만 5,680. 그 다음에 장기 요양이 18만 3,870. 그 다음에 고용. 자, 고용이 36만 4,500원. 그 다음에 국민연금 182만 2,500원. 이렇게. 자, 다 입력했고, 그 다음에 쭉 내리면 뭐가 있냐면, 자, 여기 기납부세액을 입력할 거예요. 자, 이건 한번 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그쵸? 그 9월까지 근무하면서 납부한 세금이 37만원이에요. 그럼 퇴사를 했잖아요. 그죠? 이 회사에서. 퇴사하면서 뭐를 해요? 퇴사자 연말정산을 해요. 그래서 마이너스니까 뭐예요? 45,000원만큼 환급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아직도 세금 낸 게 남은 게 이만큼 남아있는 거죠. 이걸 거기에다가 기납부세액에 쓰면 돼요. 325,000원. 그쵸? 자, 보세요.
프로그램 열어서 어디다 쓴다? 여기 기납부. 자, 32만5천원. 그 다음에 여기는 32,500원. 이렇게. 그러면 전근무지가 입력이 끝난 거죠. 자, 그 다음에 보험료 볼게요. 보험료 김민수 자동차 운전보험, 보장성 보험 되죠? 그 다음에 한민혁 장애인 보장성 보험 둘 다 돼요. 그러면 자, 부양가족이 있어요. 보험료는. 일단은 김민수 클릭. 사람별로 넣을 거니까 그 사람을 클릭해야 돼요. 김민수 클릭하고 여기 쭉 보시면 이거 보이시죠? 보장성 보험. 노란색은 스페이스바를 눌러야 돼요. 스페이스바 누르면 여기서 찾아가야 돼요. 보장성 보험 여기 있죠? 마우스를 클릭해야 돼요. 얼마 썼냐면 115만원 이렇게 하고 종료 누르면 되겠죠? 그 다음에 한민혁, 그죠? 한민혁 이렇게 클릭하고 자,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 여기 있어요. 그죠? 더블 클릭해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죠? 여기서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은 여기에요. 여기에다가 120 이렇게 그리고 종료. 여기 찍히죠? 자, 그 다음에 의료비. 자, 의료비는 의료비 탭이 있으니까 여기서 할 거예요. 의료비 클릭하고 자, F2 누가 쓰냐면 일단 두 명이네. 일단 여민지부터. 여민지님은 배우자예요. 여기 여민지 확인. 자, 국세청 자료죠. 그죠? 국세청 1번 국세청. 자, 상호 이런 거 안 써도 돼요. 그러면 얼마냐면 여기 300만원이요. 300만원. 그 다음에 실손 있죠. 그죠? 실손이 100만원.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밑으로 내리고 자, 또 F2 김수지예요. 김수지. 여기 김수지 선택 해주시고 그쵸? 자, 문제 보시면 모든 자료가 국세청 자료래요. 그래서 국세청 선택하면 되고 그쵸? 자, 그 대신 시력 보정용 안경은 그죠? 한도가 있죠. 그래서 50만원까지 한도니까 50만원을 써야 돼요. 50만원 이렇게. 자, 그러면 의료비가 끝났죠. 다음 자, 그 다음에 교육비 볼게요. 자, 교육비도 어디서 하냐면 부양가족 탭에서 해요. 부양가족 탭. 자, 첫 번째는 누구냐면 김수지. 자, 김수지 클릭 이렇게. 자, 교육비 여기 있죠. 여기. 자, 보시면 중학교 수업료 특별활동비 20만원, 영어학원비. 영어학원비는, 그쵸? 학원비니까 교육비 공제가 안 돼요. 그럼 얼마만 입력해야 돼요? 20만원만. 20만원 해주고, 자, 여기에 밑에 설명이 있죠? 잘 안 보이는데, 여기 1번은 미취학 아동, 그 다음에 2번은 초중고, 3번은 대학, 4번은 뭐 본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얘는 지금 중학생이니까 2번을 선택해야 돼. 2번. 그래야 초, 중, 고 이렇게 뜨죠. 자, 그러면 김수지 끝났고 그 다음에 김지민. 자, 김지민 클릭. 자, 뭐라고 써있냐면 초등학교 현장학습 체험학습비죠. 체험학습비는 얼마예요? 한도가 30만원이에요. 30만원. 그리고 자, 김지민은 11살이네. 그죠? 11살이니까, 그쵸? 태권도 학원비가 교육비 공제가 안 돼요. 그래서 얘는 얼마만 입력한다? 체험학습비 30만원. 한도가 30이니까, 이렇게. 얘도 초중고, 초등학생이네요. 이렇게. 여기 잘못 눌렀어요. 2번 초중고.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한민혁, 모친이에요. 모친. 그래서 평생교육법에 따른 뭐 대학교 등록금 이렇게 돼 있는데 직계존속은 그죠? 직계존속은 교육비 공제가 안 돼요. 그러니까 X. 직계존속은 교육비 공제가 안 되니까 X를 치면 되겠죠. 자, 이제 신용카드 클릭하시고 그쵸? 김민수 본인이 쓴 게 3,257만원 있는데 그죠? 그 중에 전통시장하고 이거 있네요. 자, 일단은
김민수 클릭하고 전통시장부터 전통시장이 520 이렇게 그 다음에 대중교통이 750 이렇게 해주고 그럼 나머지가 그쵸 일반 신용카드야. 두 개 빼면 얼마 나와요? 자 나머지는 그러면 1987만원이 나오죠. 이렇게 됐죠? 자 그 다음에 또 누가 썼어요? 자 여민지 배우자 여민지 클릭하면 되겠죠? 여민지 클릭 직불카드 그쵸? 직불카드 1200 이렇게 그 다음에 한미녀 모친이 쓴 게 현금 영수증 그러면 현금 영수증 칸에다가 그죠? 500만원 이렇게 자 그럼 입력이 다 끝났죠? 다 끝났으면 마무리를 해야 돼. 마무리는 어디서 한다? 연말정산 입력 일로 들어가서 그쵸? 일로 들어가서 맨 위에 메뉴 보면 부양가족 탭 불러오기가 있어요. 이걸 꼭 해야 돼요. 확인 하면 다 된 거예요. 그래서 ESC 빠져나오면 연말정산이 다 끝난 거다.